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데이터베이스와 자료 구조의 연습 문제를 계속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21번 문제 갑니다. 21번입니다. 네, 후입 선출 LIFO, 네, last in first out이다. 나중에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 의 형태로 자료의 삽입과 삭제가 한쪽 끝에서 이루어지는 자료 구조는 하고 물어봤어요. 자, 이런 거죠. 한쪽으로만 들어왔다, 나갔다. 한쪽으로 들어와서 한쪽으로 나가는 구조. 네, 그래서 A, B, C를 순서대로 집어넣는데 집어넣으면은 A, B, C 이렇게 되죠. 꺼내려고 해요. 그러면 첫 번째 C 꺼내고 두 번째 B 꺼내고 세 번째 A를 꺼내는 구조. 이런 구조가 무슨 구조인가요? 바로 스택 구조가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쉽죠? 쉬운데 이렇게 출제되는 거예요. 네. 자, 22번입니다. 네. 다음은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스택을 포함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겁니다. 푸시는 삽입하는 것이고 팝은 삭제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스택에서 보면은 이렇게 집어넣어, 꺼내 라고 했을 때 넣는 것은 뭐라고 해요? 푸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꺼내는 것은 우리가 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디가 탑인지 보세요. 여기가 탑이군요. 네, 그죠? 여기가 탑인 거죠. 네, 푸시해서 집어넣었어요. D도 집어넣고 C도 집어넣고 B도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네, 꺼내야 되겠죠? 푸시 연산을 수행한 후 스텝 다죠. 또 A도 집어넣군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1번 조건 볼까요? 스택에 가장 최근에 입력된 자료는 탑이 가리키고 있다. 그죠? 가장 꼭대기에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게 탑입니다. 스택에 입력된 자료 중 D가 가장 오래된 자료다. 가장 밑바닥에 있죠. 여기가 탑이니까. 네, 맞습니다. 자, 니은에서 네, C를 가져오려면 네, 팝을 2번 해야 된다. 자, 팝 A 팝, B 팝, C 팝을 해야죠. 팝 연산을 몇 번 해줘야 돼요? 네, 3회 해줘야 되는군요. 기억에서 네, 자료가 입력된 순서는 뭐부터 들어왔어요? 자, D 들어왔죠? 그 다음에 C 들어왔죠? 그 다음에 B 들어왔죠? 네, 들어온 순서는 D, C, B 순서예요. 맞죠?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3번이 되겠군요. 자, 23번입니다. 네, 이번에는 한쪽 방향으로는 자료가 삽입이 되고 반대 방향으로는 자료가 삭제가 되는군요. 삽입되는 곳과 삭제되는 곳의 위치가 다르군요. 그리고 first in, first out이다. FIFO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구조 뭐인 거죠? 이런 구조, 줄 서는 구조. 네,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는 곳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리어다. 나가는 곳의 이름을 프론트다. 네, 그래서 뒤로 들어가서 자,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와요. 이런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무슨 구조예요? 바로 Q 구조예요. 라고 볼 수가 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스택에 자료를 저장을 할 때 A, B, C, D 순서대로 저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A, D, C, E, B 순서로 출력하기 위한 명령어 순서로 올바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해볼게요. 자, 자료가 있어요. 제일 먼저 A가 나와줘야 돼. A가. 그러니까 A가 들어갔어요. 들어간 게 뭐죠? 푸시죠. 네, 푸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A가 나와야 돼요. 네, A가 나와줘야지 텅 비게 되는 거죠. 왜냐면 처음에 출력될 게 A니까. 다음 데이터가 들어와 버리면 A가 늦게 나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푸시, 2번 팝, 푸시 팝. 일단은 어때요? 3번은 답이 아니군요. 됐어요?
이제 그 다음에 D를 꺼내야 돼요. D. 이제 A를 꺼냈으니까 그 다음에 D를 꺼내야 되죠. D를 꺼내려면 이제 뭐뭐 들어와야 돼요. B도 들어오고 C도 들어오고 일단 D까지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순서 한번 볼게요. 푸시했다가 팝을 했어요. B, C, D가 들어와야지 그 다음에 이제 D를 꺼낼 수가 있는 거니까 푸시를 몇 번 들어오줘야 돼. 푸시, 네, 푸시, 푸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여기는 B가 들어온 거고 C가 들어온 거고 D가 들어온 거죠. 이렇게. 그래서 푸시, 푸시, 푸시 이렇게 해주면 되죠. 네. 자, 그럼 이제 됐어요. 그럼 여기서 어때요? D 꺼내야 되죠. D 꺼내세요. 팝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팝 D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가 남아있어요? B하고 C가 남았어요. 지금 D까지 꺼냈어요. 그 다음에 C를 꺼내래요. 그러면 또 팝 해주면 되죠. 그럼 C 나오는 거예요. 그럼 C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뭐만 남았어요? B가 남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E를 꺼내야 돼요. E. 그러면 A, B, C, D까지 지금 들어갔어요. E를 꺼내야 되니까 자, E를 어때요? 푸시해야죠. 푸시. 네, 푸시. E. 네. 그러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E 꺼낼 수 있죠. 팝. 네, E. 네. 마지막 팝, B.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수는 순서대로 네,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2번이 되는 거죠.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이진트리의 순회 경로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와 같은 이진트리의 순회 방식은 무엇입니까? 한 군데만 해봐도 되겠죠. 자,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네. 자, 우리가 한 군데 한번 어디를 해볼까요? 네, 여기 해볼까요? 여기? 네. 이게 이제 왼쪽이잖아요. 이게 오른쪽이죠. 이게 근노드죠. 순서대로 쓴다면 왼쪽에 써요. 왼쪽이 1번이니까. 그 다음에 3번이죠. 오른쪽. 그 다음에 4번이 뭐예요? 4번이 근노드죠. 왼쪽, 오른쪽, 근노드. 네. 왼쪽, 오른쪽. 근노드가 맨 오른쪽에 있군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근노드가 맨 뒤에 있어요. 그래서 후위 순회법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프리오더 방식, 인오더 방식, 그 다음에 포스트 오더 방식 이렇게 있죠. 얘는 네, 근노드가 맨 앞에 왼쪽, 오른쪽, 그죠? 왼쪽, 근노드, 오른쪽. 네, 왼쪽, 오른쪽, 근노드. 근노드를 어디다 놔두냐에 따라서 자, 이런 방식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번입니다. 다음 트리 구조에 대해서 후위 순회, 포스트 오더 방식으로 네, 처리한 결과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포스트 오더는 여러분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안 풀어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후의 순회는 뭐예요? 왼쪽, 오른쪽, 근노드잖아요. 근노드가 A죠. A가 맨 뒤에 오게 돼 있어요. 어찌 하고 A가 맨 뒤로 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프리 오더 방식이다. 그러면 A가 맨 앞에 오게 돼 있어요. 뒤에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포스트 오더 A가 맨 뒤에 있는 거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뭐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어요. 1번. 이게 정답은 1번인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절약하면 돼요. 해볼까요? 이제 두 개 이렇게 해서 자 B, E, A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거 합니다. 네. C, B죠. C에 B 됐죠? 그 다음에 이거 합니다. 이거 네. F, E죠. 네. F, E 마지막이죠. 이거 합니다. D, G, C D, G, C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나요? 그래서 역시나 정답 1번 맞는 거죠. 자, 27번입니다. 다음 그래프에 최소 비용 신장 트리의 총 최소 비용 값을 구하십시오. 그랬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일단은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되겠죠. 오름차순으로 나열합니다. 가장 작은 거 5네. 5, 6, 그 다음에 8, 11, 15, 16, 그 다음에 18, 19, 21, 27 됐죠? 연결합니다. 먼저 5 연결하세요. 연결 가능하죠? 사이클 형성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 연결하세요. 네, 6 연결합니다. 네, 연결했어요. 이렇게 됐죠? 8 연결하면 어때요? 사이클 형성되니까 안 되죠? 8 안 됩니다. 자, 11 연결하세요. 자, 연결 가능하죠? 15 연결하면 사이클이 형성되니까 안 되죠? 자, 16 연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연결할 수 있어요. 18 연결 가능한가요? 네, 연결 가능해요. 사이클만 형성 안 되면 되죠. 19 연결하면 안 되죠. 21 연결하면 사이클 돼버리니까 안 되죠. 27 연결하면 사이클 형성돼 버리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네, 안 되죠. 됐죠? 그러면 이제 더해봅니다. 5 더하기 6 더하기 11 더하기 16 더하기 18이다 라는 거죠. 네, 되었나요? 자, 더해볼까요? 얼마인가요? 56이다 라고 나오군요. 네, 그러면 정답은 2번이다 라고 알 수 있죠. 자, 신장틀이다 라는 것은 뭐예요? 그래프에서, 네, 그래프에서 사이클이 형성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우리는 신장틀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 이게 그래프였잖아요. 근데 연결하고 연결을 했더니 이런 것들만 떼서 보면은 이렇게 트리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라는 거고, 가장 낮은 가격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 최소 비용 신장 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28번 가겠습니다. 네, 트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트리 어떤 모양이다 그랬어요? 이런 모양이 이제 트리 모양이 되는 거죠. 1번에 보면 루트 노드가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루트 노드는 트리에서 어때요? 딱 한 개예요. 맨 꼭대기 있는 걸, 맨 꼭대기에 있는 트리를 루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루트는 한 개입니다. 많을수록 좋은 트리다. 틀린 거죠. 자, 2번입니다. 트리와 관계된 알고리즘을 재기적인 방법으로, 네, 재기적인 방법은 안 좋은 겁니다.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자신을 이렇게 호출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재기적인 방법이고요. 이게 잘못해버리면 무한 루프에 빠져버리게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트리의 최대 레벨과 깊이는 관련이 없다라고 그랬는데요. 자, 여러분이 트리가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에 레벨은 얼마인가? 꼭대기는 1이죠. 그 다음 뭐죠? 2죠. 그 다음 뭐죠? 3이죠. 네, 그래서 트리의 깊이는 이라고 물어보면, 깊이는 하고 물어보면 얘는 뭐예요? 최대 레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깊이는 3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무관한 게 아니라 관계가 있는 거죠. 4번입니다. 트리의 노드 중 차수가 0인 거. 네, 차수가 0인 것, 즉 자식이 없는 노드, 이걸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네, 자식이 없는 노드를 뭐라 그래요? 말이 여러 가지가 많죠. 여긴 거. 자, 단말 노드예요.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터미널 노드예요. 이렇게도 말을 하고, 또 리프 노드예요. 이렇게도 말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4번이 맞았습니다. 1번, 2번, 3번 다 틀리고 4번이 맞는 거죠. 자, 29번입니다. 다음 이진트리의 노드들을 후이 순회법으로 나타낸 것은 그랬습니다. 자, A가 후이 순회는 맨 꼭대기에 있는 A가 맨 뒤로 빠져야죠. 맨 뒤로 빠진 거 찾아보세요. 1번, 2번, 4번 중에서 우리는 골라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후이입니다. 꼭 근노드가 뒤로 가는 거죠. B, C, A다. 자, 다음 이거 찾아볼게요. 이거 D, E, B가 되는 거죠. D, E, B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면 뭐예요? F, E가 되는 거죠. F, E. 그 다음에 이거 하기면 어떠죠? G, C죠. 네, G에 C. 그 다음에 이거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H, I, G죠. H, I, G. 이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몇 번에 있어요? 바로 2번에 있군요. 네,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됐죠? 자, 30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버블 정렬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오름차 순으로 네, 정렬을 할 때 세 번째 패스까지 실행한 정렬 결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버블 정렬이다. 그럼 여러분이 어때요? 보글보글 물방울 모양이다. 버블버블 물방울 모양이다. 이거를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는 10개를 하기는 너무 데이터가 많으니까 보통 5개가 이제 많이 나오죠. 자, 일단 해볼게요. 5, 2, 3, 8, 1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비교하는 거죠. 네, 자리 바꿈이 일어나죠. 비교합니다. 자리 바꿈이 일어나죠. 네, 비교합니다. 안 일어나죠? 비교합니다. 자리 바꿈 일어나죠. 그래서 1회전한 결과는 이렇게 2, 3, 5, 1, 8. 그래서 맨 끝에 걸 이제 건지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 딱 여기 네 번째까지만 진행합니다. 비교합니다. 네, 그대로죠. 비교합니다. 네, 그대로죠. 비교합니다. 서로 자리 바꿈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과 2, 3, 1, 5, 8.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자, 3단계입니다. 네, 3단계 비교합니다. 안 바꾸죠? 네, 비교합니다. 서로 자리를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3회전한 결과는 2, 1, 3, 5, 8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단계 마지막 들어갑니다. 네, 비교합니다. 서로 자리를 바꾸게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1, 2, 3, 5, 8 정렬이 완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이렇게 세 번째 패스까지 실행한 결과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네, 되는 거죠. 정답 1번이 되겠군요. 네, 31번입니다. 임의의 자료에서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구할 경우 가장 적합한 자료 구조는 무엇입니까? 자, 이건 힙입니다. 그래서 힙트리가 이제 최대 힙트리가 있고요. 네, 이거는 뭐죠? 가장 큰 값이 맨 꼭대기에 온다. 그 다음에 최소 힙트리가 있죠. 최소 힙트리가 있죠. 이건 뭐예요? 가장 작은 값이 꼭대기에 옵니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네, 3번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네, 정렬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합병 정렬은 합병 머지라입니다. 합병 정렬은 네, 힙정렬에 비해서 더 많은 기억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네, 이렇게 있으면 제일 먼저 두 개를 짝지어서 새로운 공간에 넣어야 되잖아요. 두 개를 짝지어서 정렬한 다음에 넣어야 되죠. 두 개를 정렬해서 이런 빈 공간에 또 만들어서 넣어야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해서 또 공간에다 넣어야 되는 거죠. 또 이렇게 해서 또 공간에다 넣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서 정렬된 결과를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정렬된 공간에 넣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게 머지소트이기 때문에 기억 장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 퀵정렬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은 자, 여러분 기억해 주면 돼요. 퀵정렬은 최악, 가장 안 좋을 때 예, 수행 시간이 n의 제곱이 돼. n제곱입니다. 퀵정렬입니다. 자, 세 번째, 힙정렬의 알고리즘의 네, 수행 시간은 최악인 경우 힙정렬은 평균이나 최악이나 상관없습니다. n 로그 2의 n이에요. 2의 n. 네. 그래서 이런 수행 시간을 받는 것이 이제 퀵정렬 또 two-way merge sort 네,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또 퀵정렬도 평균적으로는 n 로그 2의 n을 갖습니다. 자, 네 번째, 삽입정렬은 정렬할 자료가 이미 어느 정도 정렬되어 있는 경우 효과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네, 3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면 되죠.
수행 시간이 n 로그 2의 n인 거, 네, 2a 머지 소트, 또 퀵정렬, 힙정렬입니다. 네. 근데 퀵정렬만 최악일 때는 이제 n 제곱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다음 정렬 중 추가로 기억 공간을 많이 요구하는 정렬, 바로 앞에서 나왔죠. 이게 무슨 정렬이에요? 바로 1번에 나와 있는 합병 정렬, 머지 소트가 됩니다. 앞에 나왔던 거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34번입니다. 네, 다음과 같이 정렬된 데이터에서 이진 탐색을 수행하는 경우 비교 횟수가 가장 많은 거, 몇 번 만에 찾냐 그거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찾을 때 몇 번 만에 찾느냐라는 건데 문제에서는 4를 찾을 때는 몇 번 만에 찾나요? 6을 찾을 때는요, 11을 찾을 때는요, 12를 찾을 때는요 라고 물어봤어요. 객관식에서. 그러니까 이것만 해보면 되는 거죠. 먼저 4를 찾겠습니다. 근데 오름차순 되어 있는지 보고 여기다가 이제 번호를 써요. 1, 2, 3, 4, 5, 6, 7, 8, 9 데이터가 있는 위치를 찾는 거죠. 자, 지금부터 4를 찾겠습니다. 그러면 맨 앞에 있는 거, 맨 뒤에 있는 걸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5번째죠. 5번째 찾아가요. 네. 내가 찾을 건 4인데 15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무시하는 거죠.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만 가지고 이제 또 따지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4 해가지고 정수 2를 찾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찾아가는 거죠. 근데 6이네? 그러면 어때요? 여기는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봐서 4잖아요 할 수 있지만 컴퓨터한테는 하나하나 알고리즘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1 최소값 최대값 해서 1 첫 번째다. 첫 번째 찾아갔더니 내가 찾는 4가 있군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4는 몇 번 만에 찾았어요? 네, 3번 만에 찾았어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6을 찾을 거예요. 6. 자, 6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네. 일단 이것도 어때요? 처음은 2분의 1 플러스 9죠. 첫 번째 가장 끝에. 그래서 5번을 찾아갑니다. 네. 자, 찾아갔더니 내가 찾는 6보다 얘가 커버려요. 그래서 여기는 걔 무시를 하고 여기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2분의 남아있는 것 중에 1 플러스 4 해서 2가 나오는 거예요. 자, 2가 나와서 찾아갔더니 6이네. 내가 찾는 6이네 해서 찾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6은 어때요? 2번 만에 찾았어요. 자, 11은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11 찾습니다. 11. 자, 일단 처음에는 2분의 1 플러스 9 해서 5번째를 찾아가는 거죠. 내가 찾는 건 11인데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야죠. 오른쪽은 어때요? 무시한다 그거죠. 네, 이거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4를 해요. 두 번째 찾아갑니다. 6이네요. 네. 그러면 어떠세요? 이렇게 건너왔으니까 네, 내가 찾는 건 11인데 6보다 더 큰데 그럼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분의 남아있는 거 3 더하기 4 해서 세 번째를 찾아갑니다. 네, 정수만 따지는 거니까. 네. 세 번째 찾아갔더니 11이 있어요. 찾았죠. 네, 그래서 11은 3번 만에 찾았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네. 비교 횟수가 가장 많은 거 찾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12번. 12를 찾아. 네. 여러분 12를 지금부터 찾아주세요. 네. 자, 처음에는 2분의 1 플러스 9 해서 5번째를 찾아갑니다. 네, 12를 찾으니까 얘보단 작군요. 그래서 여기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숫자는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남아있는 것 중에서 2분의 1 플러스 4 그래서 2가 되는 거죠. 두 번째를 찾아갑니다. 내가 찾는 건 10인데 6이 있어요. 그러면 왼쪽에는 없다. 이쪽을 이제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2분의 3 플러스 4 3이 된 거죠. 세 번째 찾아갔어요. 내가 찾는 건 10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동해요?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네, 오른쪽으로 이동해야죠. 네. 그때 오른쪽에 이동해서 뭐예요? 여기는 다 무시한 것들이니까 네, 4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분의 4 더하기 4. 최소값도 4, 가장 큰 값도 4. 그래서 답은 4. 그래서 네 번째 찾아갔더니 어때요? 12가 있어요. 몇 번 만에 찾았어요? 네, 4번 만에 찾았어요. 그래서 가장 오래 걸린 건 누구냐? 바로 4번에 있는 12예요 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